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만세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게 뭐였냐면 일제 36년, 35년, 36년을 거치면서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 고유어들이 얼마나 많이 축출됐고 얼마나 많이 변경됐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추출해서 기록해 놨냐면 김성동 작가 아시죠? 만다라를 쓴 김성동 작가가 국수란 책을 썼는데 1권부터 5권까지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순우리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순우리말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축출됐거나 없어졌거나 변형되어진 우리의 고유어들도 또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20가지, 20개 정도를 기록을 해놨었는데 그 기록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미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미인과 미소. 미소를 띄우며 떠난 그 모습처럼 뭐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미소란 단어 자체가 외색 단어입니다. 그리고 미인이란 단어 자체도 외색 단어고요. 그러면 미소와 미인의 우리의 고유어는 무엇이었는가? 살풋 웃음과 일색이란 단어입니다. 즉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미소를 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살포 웃음을 띤 그녀는 정말 일색이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황진이나 양귀비를 뭐 이렇게 묘사할 때 천하절색, 천하일색, 양귀비, 천하일색, 황진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미소와 미인으로 일제에 의해서 왜곡 변경돼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색이나 뭐 살풋웃음, 살풋웃음이란 말은 정말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 생소한 우리 고유어가 생소하게 됐고 일본에 의해서 들여온 외색 단어인 미소와 미인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왜 몸이 불편하다 그러잖아요. 몸이 불편해서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불편이란 말도 외색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불편 이전에 우리의 고유어는 무엇이었겠는가? 안일 비자를 써서 비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비편. 오늘은 몸이 비편해서 출근을 못할 것 같아. 좀 이상하죠. 우리의 고유어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일제에 의해서 왜곡 변경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창덕궁 북쪽에 있는 궁중정원을 비원이라고 하잖아요. 비원. 이것도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칭을 해버린 겁니다. 비원으로. 그럼 그 이전에 우리는 금원, 금을금자를 써서 금원이란 표현을 우리는 사용했었던 겁니다. 근데 일제가 이걸 완전히 비원으로, 금원을 비원으로 계칭을 해버린 거죠. 자, 다음입니다. 어른들께 뭐 물건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상납이라 그러잖아요. 이 상납도 외색 단어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단어는 무엇이었겠는가? 상납을 바꿔서 납상, 납상이 우리가 고유하게 사용됐던 쭉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언어인데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그들은 납상을 상납이라고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상납, 납상이 상납으로 바뀌었답니다. 자, 생소하시죠? 저도 참 생소합니다. 그 단어를 정리하면서 이런 단어도 이렇게 바뀌었나? 이런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 번 겪었거든요. 다음입니다. 우리가 왜 뉴스 짤막짤막한 뉴스를 전달하면서 사건과 사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우리 들으셨잖아요. 그거 나오는 사건이란 말도 외색 단어랍니다. 그러면 사건의 그럼 고유어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말들을 사용했느냐? 등사란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등사. 무리등자를 써서 등등등등 이런 일들이 등등등등 일어났다. 그래서 등사. 사건이 우리에게는 훨씬 친숙합니다. 그죠? 등사. 뭐 이거 인쇄하는 걸 등사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인쇄하는 걸 등사라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말 자체에 외색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등사가 사건으로 왜곡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외색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우리 왜 온양온천, 뭐 수안보온천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온천 자체도 외색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온천이란 말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 고유어는 어떤 단어가 있겠느냐? 온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온정. 그게 우리가 고유어고 온천이라는 말은 일제에 의해서 변경되어진 외색 단어입니다. 온천. 그러면 온양 온천, 수안보 온천을 우리가 만약 고유한 우리 단어로 표현을 하면 수안보 온정,
온양, 운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일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을 하고 뭐 어떤 누가 뭐 승진을 했다거나 누가 뭐 좋은 일 당하면 우리 좋은 일 겪으면 우리가 선물을 하는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도 외색 단어랍니다. 그러면 선물에 대한 우리의 고유어는 무엇이었겠냐? 이 선물을 단어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물선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선. 그게 우리가 고유하게 사용된 언어인데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일본의 한자어가 이제 선물이었던 거가 보죠. 그래서 물선이 선물로 되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면서 일국과 중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그 언어 자체가 똑같은 물건을 보면서도 한자어 사용 순서가 바꿔져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제치하 이전에는 물선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일본 치하를 거치면서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선물로 우리말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변경이 된 거죠. 똑같은 말인데 변경이 돼버린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부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외색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말몰이꾼, 말몰이꾼. 이게 우리의 고유어인데 일제차를 거치면서 이게 마부로 바뀌었답니다. 생소하죠?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한자, 한문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석봉 한자, 한석봉 한문. 저는 한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한자, 한문도 일본이 만들어낸 글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한자 한문을 그럼 우리는 일본이 쓰는 한자 한문이란 단어 자체를 들여오기 전에 우리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건 이제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데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글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글이란 표현을 우리가 사용했죠. 글을 잘해. 쟤는 글을 잘해. 글을 못해. 이렇게. 근데 그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우리가 훈민정음을 그때 당시에는 언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언문. 그다음에 뭐 안여자글 이건 낮춰서 말을 하는 거고 언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상대되는 말로 한문을 진서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참 글이다 그래서 진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이거 좀 한글을 우리 한글을 좀 비하하는 상대적으로 중국 글자를 좀 우위로 보는 그런 표현이긴 했는데 그 표현을 뭐 우리가 선조들이 썼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용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한문 한문 한자 이전에 우리는 진서 중국 글자를 진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훈민정음 이전에는 그냥 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한일 합방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자 한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완전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폭포란 말 아시죠? 폭포. 뭐 구룡 폭포니 뭐 선녀 뭐 무슨 폭포, 뭐 박연 폭포니 뭐 이런 폭포를 말을 많이 쓰는데 저도 이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는 하는데 이 폭포란 말 자체가 외색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느냐? 솔이란 표현을 썼답니다. 솔. 쌍시옷의 오리을, 솔. 그래서 선녀솔, 박연솔. 가령 예를 들어서 송도 3절 하면은 박연폭포, 황진이, 화담, 서경덕 이렇게 꼽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고유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박연솔, 황진이, 그 다음에 서화담, 송도 3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생소하긴 한데, 그 국수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외색 단어를 한 11개 정도를 제가 한번 외색화되어 있는, 그리고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축출된 우리말, 그 다음에 변경된 우리말을 11개 정도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인, 살포두순, 죄송합니다. 미소, 살포두순, 미인, 일색, 불편, 우리말 비편, 비원, 우리말 금원, 그 다음에 상납은 우리말이 납상, 사건은 우리말 등사, 그 다음에 온천, 우리말 온정, 그 다음에 선물, 우리말 물선, 그 다음에 마부, 우리말 말머리꾼, 그 다음에 한자 한문, 한글 창제 이전에는 글, 한글 창제 이후에는 진서, 그 다음에 폭포는 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총독 관절을 복원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제의회에서 뭐 이렇게 왜곡됐거나 말살되어진 우리 문화를 좀 더 복원하는 게 좀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